누군가가 원희룡 장관의 이름풀이를 좀 해주면 안 될 거야 하고 물은 적이 있어서요. 그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그런지 몰라도 근래 들어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지 어느 날 뜬금없이 원희룡 이름이 어떤가 물어본가 동시에 이러다가 아무래도 쪽박차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세놓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또 한 채의 집을 장만했는데, 그런데 요즘 깡통 전세가 유수를 장식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리는 것이 불안한지 계약 만기가 되자마자 바로 전세 반환금 소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요. 집값은 계속 내리막길이고 대출금은 갈수록 올라가고 또 대출이 많다 보니까 불안한지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경매로 집을 날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이름이 궁금한지 풀어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원희룡이 장관이 되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넋두리를 하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정부만 탓하지 말고 본인 이름부터 바꾸라고. 재물을 파지하는 일리가 오르고 보면요. 손재가 따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개명을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름을 자세하게 풀이하면서요. 절대 투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가볍게 여긴 그가 얄미웠어요. 제가 냉정하게 원희룡 이름 풀면 뭐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 이름부터 바꾸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더니요.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미안한지 한참을 머뭇거리게 벌써 제가 눈치를 탁 채고 다른 것에서 개명했죠? 하고 물었더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좀 더 나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저마다 갈망하고 있는 반면에요. 이 현실은 이론이 각기 다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 선명하게 관련된 이 서적 하나만 놓고도요. 각종 서적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이야말로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보 매체와 이 서적의 홍수 시대에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름은요. 성과 나이에 맞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사주팔자와 연계되어 지어졌을 때 이름에서 파생되는 운기를 그대로 감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고 이름이 운명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유명하다라는 장명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름을 의뢰하는데요. 좋은 이름을 짓기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서울하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그런지요. 근래 들어서 특히 원희룡 장관의 이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고속도로 이 노선 종점을요. 갑자기 변경함으로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의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깡통 전세로 인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마 그렇게 원희룡 이름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원희룡 장관이
무갭투기, 역전세, 이런 사기 등으로 집값 폭락이 심각해지자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고 전세금 일부 예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 장관의 말 때문에 그로 인해 고스란히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보니까는요. 저 역시 그 64년생인 원희룡의 이름을 한 번쯤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4년생 원희룡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무엇보다 선천은, 그러니까 선천이라는 건 뭐냐면 사주팔자, 이거를 좋게 타고난 사람은요. 이름이 그렇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요. 어느 정도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나 선천운이 나쁜 사람은요. 대부분 그 사주에 비슷한 이름을 갖게 돼서 고생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래서 그 기운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서 더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무엇보다 이 성에서요. 원의 7979는요. 명예에 대한 야망으로 학문에 올인하게 되고요. 1314은 명석한 두뇌가 이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희의 86이 이를 부추겨 대권에 대한 야망까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알고 보면요. 대통령 이름에 흔히 나타나는 3, 4가 7, 8을 보는 수리 배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희룡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풀이해 보면은요. 언뜻 보면 좋은 수리 배합 같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롱의 047은요. 대체적으로 명예를 누리는 데는 채상이나 6이 다시 이 0을 극하게 되면요. 도리어 두뇌에 해당하는 사가 명예 7을 극하기 때문에요. 길징의 흉으로서 변해요. 다시 말해서 이는요. 간제구설의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원희룡 그 장관이 사법 연수원 시절 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요. 만취한 채로 모 가게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다가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파출소로 연행된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 되었지만요. 이게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도마위에 올랐던 것도요. 알고 보면은 그 이유도 이름에 나타난 구설이 따르는 사칠의 수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구성 성명학으로 그야말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풀이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름 석자 안에서 불려지는 파동에 의해서 당사자의 기운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도 태어난 해에 따라 운이 달라지는 우리 구성 성명학은요. 사주를 푸는 육친에 의해서 풀이를 하기 때문에요. 이름만 가지고도요. 그 사람의 성격, 또 가족관계, 학력, 재물, 심지어 궁합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름 속에는요. 자신의 문제만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부모, 형제, 처자, 남편 및 친척 등도 모두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요. 자녀는 특히 부모의 이름에 의해서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째서 이름을 부를 때 소리가 갖가지 울력이 생기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요. 바로 음파의 공명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동, 즉 음파가 발생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물은요. 거기에 동조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요, 실제로 여러 가지 소리 파동에 의해서요, 우주 전체 모든 생명체 에너지가 곧 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도요, 입증되었듯이요, 물리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동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는요,
한 가지 공통된 요소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변화, 즉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은요, 서로 다른 소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요, 두뇌로 연결되어 이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운명이 결정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만 이 한 가지 소리와 다른 것을 비교해서 소리의 차이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이 모든 물체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요,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귀를 통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소리음인 이 한글 구성 성명학이야말로 인간의 운명에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어떤 개운의 유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리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파동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타인의 힘을 통해서 가장 많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 석자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